이 가격에 이만한 노트북은 없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2대 사세요.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M1 맥북 에어입니다. 깔끔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북 한번 써보고 싶다, 가볍고 예쁜 노트북이 필요하다, 기왕이면 성능도 좋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만한 노트북이 없습니다. 한 대 사세요. 아니, 2대 사세요. 평생 윈도우만 쓰다가 이번에 M1 맥북 에어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달 동안 매일같이 써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위주로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간단 스펙. 13.3인치 2560, 1600 해상도에 트루톤 기능이 있어서 저녁엔 눈이 아주 편했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에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256기가 SSD가 기본이고 512나 1테라, 2테라로도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CPU죠. 인텔 CPU가 아니라 애플 자체 칩인 M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집니다. CPU는 4개의 고성능 코어랑 4개의 고효율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CPU의 코어는 쉽게 말해서 내가 활용할 일꾼이라고 보면 되는데, 4개의 정말 똑똑한 일꾼들이랑 4개의 효율 좋은 일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일 잘하는 애들은 정말 일을 잘해. 그렇지만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 그리고 얘네들은 이 똑똑한 애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일할 줄 알고 효율이 좋아. 밥을 좀 적게 먹습니다. 내가 만약 영상 편집을 돌린다? 그럼 고성능 코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일반 웹 브라우징 같은 그렇게 성능이 필요 없는 걸 한다, 고효율 코어들이 일을 하면서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전력 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GPU도 정말 좋습니다. 7코어입니다. 4K 편집이 무난하게 잘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뭐 8K까지 촬영되다 보니까 4K 뭐 그 별거야 싶은데, 실제로 편집을 해보면요, 4K 편집 안 되는 컴퓨터들 태반입니다. 제가 메인 컴퓨터를 쓰고 있는 데스크탑에서도 4K 편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버벅거리고 느려지는데, M1 맥북 에어에서는 4K 편집이 무난하게 잘 된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별거 있나요? 화면이 굉장히 그냥 밝고 선명하면 되죠. 네, 밝고 선명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뜰에 나가서 작업을 몇 시간 해봤는데, 한낮에 야외에서 노트북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밝기가 밝았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거는 이게 글레어 패널이어서 빛 반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잘 맞춰야 되지, 주변에서 빛이 비춘다, 태양빛이 조금 위에서 이렇게 내리쬐다 하면 빛 반사가 좀 심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17인치 노트북을 쓰다가 13인치로 넘어왔는데 이게 4인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화면 어떻게 쓰나,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화면 분할 앱을 설치하고 이 트랙패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모니터를 2-3개 연결해 놓은 것처럼 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작업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눈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환경 안에서 여러 화면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작업 환경이 쾌적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화면을 분할할 시에 분할 앱이 필요합니다. 이건 윈도우 유저로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윈도우에서는 그냥 윈도우 키 누르고 화살표 버튼만 눌러도 그냥 좌우, 왼쪽 위, 오른쪽 위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맥북 에어의 경우엔 돈을 주고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엔 사용자 친화적으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화면 분할 기능을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음 및 발열입니다. 사실 한여름에 방문을 닫고 영상 편집을 한다 라고 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그 발열 때문에 더위가 느껴지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열도 없고요, 소음도 없습니다. 처음 이 노트북을 켜고 좀 당황스러웠던 게, 컴퓨터를 켜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팬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팬 구멍이 없어요. 아니, 구멍이 없는 게 아니라 팬이 아예 없습니다. 팬리스예요. 아니, 그러면 발열을 어떻게 잡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잡았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문서 작업에서는 전혀 진짜 발열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차가워요. 영상 작업을 좀 해보면 조금 뜨끈한 느낌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드웨어가 대단한 건지 소프트웨어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콜라보가 되니까 발열을 잡을 수 있던 거겠죠. 실제로 너무너무 조용해가지고 들리는 건 오직 키보드 소리뿐이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키보드가 가위식이 있고 나비식이 있고 뭐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키보드를 치면 꼽꼽꼽꼽꼽 하고 꼽히는 느낌을 선호하는데, 이건 그런 꼽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탁탁탁탁 그런 타건이었어요. 그래서 막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나 혼자서 이렇게 리듬에 빠져버리는 거야. 탁탁탁탁 마지막에 엔터를 탁 세게 때리는 그런 버릇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경쾌한 타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 윈도우 유저다 보니까 이 처음에 키에 적응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인 자판은 똑같은데 이 컨트롤하고 코맨드, 윈도우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컨트롤이 맥북 에어에선 커맨드고요, 알트가 맥북 에어에선 컨트롤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일주일간은 정말 고생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또 오히려 이게 또 편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불편한 건데 한영 전환키가 아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키보드에선 캡스락 버튼이 한영 전환키예요. 영어를 쓰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한영 전환 버튼 누르고 한글로 바꾸곤 하는데 이 키가 제 컴퓨터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좀 이게 반응이 느린 건지 다른 키들은 바로바로 쳐지는데 한영 버튼을 누르고 영어를 쓰다가 한영 버튼 딱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눌렸는데 한글이 아닌 영어가 써지는 현상이 자주 있었고요. 조금 불편했습니다. 추가로 지문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우측 상단에 보면 아무 키 그림 같은 게 없는 검정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문인식 기능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이 비밀번호 대신 그냥 지문인식 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 컴퓨터가 열립니다. 지문인식 반응 굉장히 빠르고요. 편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컴퓨터를 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로그인하는 사이트에 그냥 비밀번호를 등록해두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아이디 창에 클릭하면 바로 지문인식 창이 뜹니다. 지문인식 버튼 딱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로 입력이 돼서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활용한다는 점. 이건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오피셜로 최대 18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메인은 데스크탑을 쓰고 노트북은 서브로 주로 문서 작업할 때만 쓰고 이동할 때만 쓰는데요. 충전을 정말 잘 안 하게 돼요. 일주일에 겨우 하면 2번? 보통 1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까운 데면 그냥 파우치에 노트북만 넣어서 갑니다.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배터리가 안 닳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쓰던 삼성 노트북, 한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를 쓰다 보면 약간 그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엔 굉장히 딱딱해서 안 녹을 것 같아. 근데 좀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급속도로 빨리 녹아서 손 위에 뚝뚝뚝뚝 떨어지죠. 배터리가 녹아버립니다. 애플 맥북 에어 M1 완충된 상태로 출근해서 10시 반부터 4시까지 5시간 반을 안 끄고 계속 썼어요. 그리고 그냥 슬림 모드로 해두고 오늘 1시간째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65%나 남아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 정말 추천드려요. 학교 갈 때도 뭐 책도 있고 컴퓨터도 챙겨야 되고 하면 너무 무거울 텐데 배터리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정말 무거운데 그냥 이제는 충전기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점에서 학생분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무게가 1.28kg인가 그렇다고 해요. 저한테 정말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예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백팩에 넣어야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핸드캐리 가방, 옆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에 들고 다녀도 괜찮고요. 크로스백에 넣어 다녀도 괜찮습니다. 백팩에 넣고 다니면 정말 하루 종일 걸어도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램이란 노트북은 정말 이름값을 하잖아요. 그램. 근데 맥북 에어는 그 에어라는 이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사면 184,9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솔직히 4K 편집되고 배터리가 18시간이나 가고 가볍고 예쁜 노트북을 사고 싶다. 그런 노트북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1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리얼 너무나 쩌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 150만원, 170만원 그랬으면 솔직히 저도 고민했을 텐데 110만원이 안 돼요. 필요한데 이건 사야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격에 이만한 노트북은 없습니다. 포토샵, 프리미어, 워드 뭐 등등등등 제가 원래 윈도우에서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여기서 쓸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쓰던 노트북보다 훨씬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쾌적하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가격은 또 내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낮게 사서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 만약 게임을 좋아하거나 정말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4K 위주의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에어는 좀 아쉽고 다른 노트북을 찾으셔야겠지만 취미 수준의 영상 편집 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의 맥북 에어 M1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